제가 이걸 이제 들고 이렇게 하나씩 닦으세요 그랬다가 정신 나간 치과 의사가 나온 것 같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이게 제일 좋은 칫솔입니다. 제가 칫솔 선택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머리가 작을수록 좋아요. 근데 문제는 칫솔질을 이렇게 하던 사람이 이걸 들면 상처가 심하게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것도 다이소 같은 데서도 팔기 시작했어요. 퀄리티가 정말 쓰면 안 될 것 같은 정말로 털끝이 연마가 안 돼 있는 제품들이 시중에 너무 많아요. 네, 안녕하세요. 운동한 내과 스탁팅입니다. 이분은 제가 진심으로 존경에 마지 않는 분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치과에 환자가 아무도 없는 그날을 꿈꾸신다는 매드 덴티스트 양치질 전도사십니다. 치과 교정 전문의 겸 치의학 박사이신 박창진 원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박창진입니다. 정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양치질을 통해서 환자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는 그런 게 저는 진짜 울리더라고요. 정말 꼭 모셔서 여러분들 치과에 안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그런 양치질 방법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일 먼저 이제 칫솔을 좀 골라봐야 될 것 같은데 칫솔을 고르는 좀 원칙 같은 거를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칫솔 얘기한 지가 그래도 한 10년 이상 됐는데 예전에는 집에 있는 거 그냥 썼고 뭐 애들은 엄마가 사준 거 남편은 집에 있는 거 대충 꺼내 썼는데 지금은 그래도 뭘 사면 좋을지 고민들을 좀 하시거든요.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칫솔의 핸들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 번은 이제 칫솔의 머리 이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기능을 하는 건 주로 머리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일단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건 자기 손 요 한 마디요. 예, 이 한 마디 이상 넘어가는 거는 웬만하면 쓰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되게 작은 걸 사야 되네. 네, 생각보단 작아야 됩니다. 이 칫솔 모는 되도록이면 가느다란 게 좋습니다. 부드러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 가느다랗다는 기준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동일한 굵기여야 돼요. 근데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는 미세모는 대부분 밑에가 굵고 위에가 뾰족해요. 한 모로 봤을 때 네, 그렇죠. 한 모 단위로 보면 네. 균이라는 걸 써야 그렇죠.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가 동일한 굵기로 돼 있는데 얘 자체가 가느다라야 되는데 지금 만드는 건 굵은데 올라오면서 점점 얇아져서 뾰족한 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치아면에 붙어있는 세균막이라는 거를 칫솔을 가지고 조절을 하는 건데요. 그러려면 칫솔모가 치아면에 닿아야 되거든요. 근데 끝이 뾰족하면 안 닿아요. 그래서 뭉툭하게 생긴 칫솔모가 얇은 게 꽉 차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빗자루 고르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빗자루가 촘촘하게 박혀 있고 끝이 이렇게 듬성듬성하고 뾰족하면 안 쓸리지 않겠습니까? 그 원칙은 요게 다예요. 머리 작은 거에 칫솔모 부드러운 게 빽빽하게 꽂혔으면 좋겠다. 그 세균막이라는 게 치석하고 다른 거죠. 우리가 이하고 들여다보면 이가 깨끗해 보이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없어 보이는. 그렇죠. 눈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없는데 완전히 세균으로 뒤덮여 있답니다. 모든 사람의 이가 전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으로 덮여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세균막이 시간이 지나면 조직화라는 게 된대요. 그럼 세균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스크럽을 짜고 그래서 이제 사회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조폭도 오합지졸로 돌아다닐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오와 열을 딱 맞춰서 조직이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나쁜 짓을 하는 것처럼 문제가 되는 거네요. 네, 세균도 똑같습니다. 이게 조직화가 되면 그때부터는 병원성 물질을 내는데 칫솔질이라는 정의를 좀 다시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칫솔질은 치아사에 낀 음식물 찌꺼기를 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렇게 양치를 하시는데 그건 이쑤시개라고 부릅니다. 아. 그죠? 음식물 빼는 건 이쑤시개. 칫솔질은 치아면에 붙어있는 세균막의 조직화된 구조를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약간 그 유관 레벨이 아니라 네. 현미경 레벨. 그렇죠. 현미경 수준이에요. 그럼 들어가서 막 이렇게 흔들어요. 그럼 세균들이 다 오합지졸이 되거든요. 그럼 그때는 병원성 물질이 안 나온대요. 그러다 이게 다시 조직화가 되기 전에 또 가서 흔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 12시간에 한 번씩은 들어가서 세균막을 흐트러 놓는 일이 필요하다. 그게 양치네요. 그래서 칫솔질은 현미경적인 일을 하는 거고 머리가 그랬으면 이제 손잡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손잡이는 보통 칫솔질 할 때 대부분의 경우 움켜주세요. 이렇게 잡죠. 네, 그걸 움켜주는데 제가 칫솔을 좀 보여드릴게요. 예, 제일 많이 돌아다니는 칫솔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겁니다, 이거. 예.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이제 엄지손가락을 딱 올려놓게 오돌도돌한 홈이 좀 파져 있다든가 이렇게 뒤집어도 여기 또 예, 요게 이제 어디를 잡든 딱 움켜쥐라고 예, 이렇게 만들어진 게 있고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다 배우지 않습니까? 꼼꼼하고 정교하고 이런 일 할 때는 이게 연필 잡듯이 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바꾸셔야 될 제일 첫 번째는 칫솔을 연필 잡듯이 잡으시는 겁니다. 제가 원장님 영상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이미 다 따라해봤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절대 못하겠는 게 두 가지가 연필 잡듯이 잡는 거랑 치약을 뱉고 물로 안 헹구는 거. 뭐 그건 약간 선택사항일 수도 있겠지만 연필 잡는 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왜냐면 이게 분노의 양치를 한번 왔다 가야 이제 양치가 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죠. 그게 보통 시원하다고 표현하죠. 예.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칫솔 대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칫솔 대를 일단은 바꾸시면 좀 편해져요. 일반 칫솔이어서 그게 안 되는 면이 좀 있네요. 얘를 연필 잡듯이 잡으려면 어떻게 잡아도 불편합니다. 볼펜처럼 생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 분명히 말해줬는데 이게 되나? 그래서 이제 어떤 놈은 칫솔이 이렇게 여기 보시면 면이 쳐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있는 거네요? 네. 요건 육각형. 또 요것도 이렇게 면이 쳐져 있는데 요건 팔각형. 그러니까 이렇게 육각이나 팔각형으로 생긴 걸 쓰시면 연필 잡듯이 진짜로 잡혀요. 아, 예, 잡아보시랍니다.
이거 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선 칫솔 대가 멀쩡한 걸 고르셔야 되고요. 안 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뭐가 있냐면 살아온 세월이 길어서 그래요. 이거 초등학교 애들 대상으로 가르치면 금방 따라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다 이렇게 닦는 연습이 돼 있어요. 이거 네. 하나 가져야 이게 좀 시원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시원하다라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나 잇몸에 손상을 주는 일이거든요. 그럴 거는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일단 머리통에 털이 빽빽하게 들어가 있고 머리는 한 마디 정도밖에 안 되고 이거 보시면 이게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얘가 아니라는 네, 거죠. 시중에 돌아다니는 건 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대는 모나미 볼펜처럼 생긴 거. 그냥 그렇게 고르시면 돼요. 이제 제가 이 얘기하고 다닌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지금은 이제 이 유사한 제품들이 시장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마트에는 쉽게 팔리는 그러니까 제품들이 마트에서 있습니다. 못 본 것 같아요. 마트에는 없어요. 온라인에 있겠죠, 당연히. 네. 근데 마트에 없으니까 왜냐면 칫솔을 거의 돈 내고 안 사는 것 같아요. 은행에서 추석 때 선물 세트로 주고. 그러니까 저게 들어오지를 않으니까. 그렇죠. 온라인으로 구매하겠다는 생각까지 이어지질 않는 것 같고, 그게 이제 연필 잡는 것까지 또 결국 다 연쇄적으로 나는 거니까. 그러고는 이제 마트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칫솔 한 개 그러면 사람들 머릿속에 얼마나 있냐? 한 1,000원? 그런데 이제 퀄리티가 괜찮은 건 막 5,000원, 10,000원, 뭐 15,000원이래요. 근데 사실 5,000원, 10,000원도 하는 게 의미가 있거든요. 치과 한번 잘못해서 가면은 뭐 엄청 깨시니까. 근데 이제 비교할 때 저쪽에 1,000원짜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1,000원짜리도 있고 1,000원에 여러 개인 것도 있어요. 그거는 조금 정말로 큰일 날 일이고 이것저것 다 떠나서 건강에 관련돼서는 가성비 좀 따지지 말라는 얘기를 늘 합니다. 여기 눈앞에 있는 가성비를 따지다 보면 진짜 큰 가성비가 깨지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칫솔부터 일단 육각형, 팔각형이 약간 굽어지면서 앞은 적은 그런 거 일단 골라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치과 선생님들이 치약보다 칫솔이 더 중요하다고는 하시던데 시청자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치약이 되게 궁금하긴 하거든요. 저는 여태까지 원장님 영상 보기 전까지 화한 맛, 그 시원한 맛, 쿨한 그게 저는 그게 불소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몰라가지고 아닌 거 알았고, 이게 민트 맛이 당연히 이제 생각해보면 추가한 게 맞는데 그게 없으면 뭔가 상쾌한 느낌이 없어서 효과가 없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걸 우리가 좀 둘로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충치, 하나는 잇몸 질환. 잇몸 질환이라는 건 잇몸뼈가 녹아서 부서지는 거고, 그 다음에 충치는 이가 망가져서 부서지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칫솔질은 1번 충치와 그렇게 큰 연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충치 예방을 한다 그러면 칫솔질을 열심히 해라, 이거는 잘 안 맞는 말이에요. 칫솔질은 잇몸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야 됩니다. 충치로 치과는 90% 각인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전 국민의 머릿속에. 어렸을 때 고생한 게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충치라는 거에 다 사로잡혀 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치주염이 메인 빌런이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한 20살 때까지는 잘 안 닦으면 충치가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잇몸뼈는 망가져도 도로 만들어요. 20대 이후부터는 일단 망가진 잇몸뼈가 재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메이저가 충치고 어른의 메이저가 치주염이. 그렇습니다. 충치에 갇혀 있는 거네요. 네. 아직까지. 그런데 인생은 사실 20대 이후가 훨씬 더 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건 칫솔질은 잇몸 질환이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하나는 충치 예방이잖아요. 충치 예방은 치약이에요. 이걸 둘을 좀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치약을 가지고 잇몸 질환을 예방하겠다는 거는 조금 무모한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치약은 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나눠보면 치약은 충치 예방을 위해서 유일하게 효과적인 성분 하나는 불소예요. 불소를 이에 바르기 위해서 칫솔을 쓰는 겁니다. 이게 충치 예방이에요. 그러면 이제 불소가 들어있으면 되는데 이게 그동안에 연구를 많이 했답니다. 보니까 충치라는 게 이빨에서 칼슘이 빠지는 거예요. 골다공증하고 똑같습니다. 칼슘이 빠지고 또 빠지면 이가 푸석푸석해져다가 부스러지고 구멍이 뚫려요. 그러니까 이 칼슘 빠지는 걸 막아보자. 진짜 그 치아에 관련된 거네, 불소는 정말. 근데 이게 부서지는 이유가 산 때문에 부서진답니다. 그 시큼한 것 때문에 부서지는데 뼈랑 되게 비슷하네요. 거의 비슷하죠. 왜냐면 네네네. 재질이 같거든요. 이는 이 산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1번은 음식물 찌꺼기에서부터 와요. 예, 음식물 부패하면 산이 되는 거. 그 다음번에 내가 먹는 것 중에 산 성분을 먹는 사람 있죠. 과하게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레몬 짜서 먹고 그 다음번에 뭐 유자청, 모과청 뭐 이런 청 드시고 이러는 분들. 탄산음료는 뭐 100%고요. 그 다음에 뭐 유산균도 똑같죠. 예, 요구르트도 산입니다. 뭐 이제 이런 산들을 얼마나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자주 먹느냐. 그 다음에 이제 내과적으로 봤을 때는 역류성 식도염 같은 거 있죠. 예, 속에서 넘어오는 것들이 있는 분들, 역류성 식도염도 없고 식습관도 좋으신 분도 무조건 입안에 음식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산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칼슘은 빠져요. 빠져나간 칼슘을 다시 보충을 해야 되는데 이때 불소가 그 역할을 합니다. 골다공증 약이랑 똑같네요, 정말. 골다공증 약도 칼슘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빠져나온 걸 막는 약이거든요. 그렇죠. 얘는 도로 붙입니다. 복구될 때 불소가 있으면 훨씬 더 딱딱한 치아로 복구가 된대요. 그래서 제가 벽돌집이 불소가 있으면 나중에 콘크리트 바른 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충치의 저항성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불소 농도가 대략적으로 1000ppm 정도 들어가 있으면 효과가 있는 것 같다. 근데 그 말씀 나와서 네. 궁금한데 950이 돼 있는 건 왜 하필 950입니까? 그건 별 의미 없습니다. 의미는 없어요. 네. 제가 원장님 영상 보고 1000ppm 사야지? 이라고 딱 보니까 전부 950ppm이더라고요. 950짜리가 좀 많은 것 같고요. 네네네. 예전에는 국내에서
해서 치약 안에 넣을 수 있는 불소량 1000ppm이 기준인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000을 딱 네네. 맞추기 애매하니까 네네네네네네. 950, 940, 980 이렇게 대충 맞췄던 거죠. 지금은 네. 1500입니다. 지금은 1500입니다. 그러니까 1450이 네, 지금은 1450이고. 아. 네. 그래서 불소량 선택하는 기준은 치과 갈 때마다 정말 칭찬을 많이 받는다. 정말 칫솔질 잘하고 잇몸 상태도 좋고 잘 관리되는 분. 예, 충치 치료한 것도 없고 이러면 1000이에요. 그런데 내가 여기저기 떼온 것도 있고 갈 때마다 스케일링도 받아야 되고 칫솔질도 안 된다 그런다. 그러면 1500입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국민 대표 치약은 1500인 거예요. 근데 불소는 무색, 무미, 무치. 그렇죠. 사실은 불소는 아무 맛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 맛도 없고 향기도 없고 그러면 안 팔려요. 이게 딱 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닦였다는 착각을 만드는 두 가지를 넣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화한 맛이에요. 그게 보통 민트라고 얘기하는.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하나가 거품이에요. 거품이 막 나고 화한 맛이 나면 다 닦였다 그러고 이제 칫솔질을 그만하는데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안 좋답니다. 우선 1번 거품은요 효과가 없답니다. 심리적인 효과예요. 거품이 막 나니까 깨끗해졌겠지? 그런데 거품이 나면 날수록 칫솔질 시간이 짧아져요. 다 했네 그냥 그러고 만단 말이죠. 또 다른 거 하나는 치아 면에 칫솔이 닿아서 세균막을 흐트러 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거품이 중간에 껴가지고 칫솔이 안 닿아요. 계면활성제, SLS 그 성분에 입을 마르게 하고 구내염 생기게 하고 그걸 떠나서 가장 어떻게 보면 양치의 본질적인 세균막이 흐트러지는 걸 방해하는 게 제일 크네요. 그래서 기계적 세정을 방해하고 칫솔질 시간을 줄이기 때문에 1번 반대인 거예요. 그 다음번에 말씀하신 그 SLS라는 그 어려운 이름을 갖고 있는 놈이 제일 많이 쓰는 계면활성제인데 이걸 제가 한 10년 떠들었더니 이제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다른 대체 계면활성제를 넣고 있습니다. 이게 천연 계면활성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SLS보다 낫지만 아예 없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면활성제는 없는 걸 쓰면 좋겠다. 그 다음번에는 이 민트는 입안이 점막이거든요. 점막이라는 거는 뭐 눈이나 콧구멍 저 안쪽이나 뭐 이렇게 축축하게 젖은 피부인데 이런 점막에 그렇게 강한 에센셜 오일을 넣는 건 되게 자극적입니다. 실제로 눈에다 치약 바르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치과 의사 입장에서 점막한테는 그런 짓 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화하지 않으면 안 닦인 것 같고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나요. 근데 성분은 좋고요. 예를 들면 불소가 충분히 들었고 화한 맛 없고 거품 안 나는 치약 가지고 진짜 꼼꼼하게 칫솔질을 하시잖아요. 그럼 다 칫솔질 끝나고 나서 정말 상쾌한 기분이 진짜가 느껴지세요. 그러면 칫솔질 하고 나서 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입에서 냄새가 거의 안 납니다. 제가 최근에 그 원예민 영상 보고 하고 있는데 그 거품이 안 나니까 침이 막 흘러가지고 상당히 또 오래 닦아야 되니까 그렇게 되긴 하던데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제 치과 치료 받고 나온 그 맛이거든요. 딱 그 느낌, 깔끔해진 느낌. 그게 제가 이제 그 계면활성제나 민트 없는 치약을 써보세요 그러고 가지고 있던 치약 절대로 버리지 말고 이거 가지고 딱 일주일만 닦고 그 다음번에 그 치약을 써봐라. 그러면 그 환자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1번은 내가 이걸 어떻게 썼었는지 모르겠다. 무지하게 맵고 자극적이고 또 다른 거는 칫솔질하고 했더니 입이 쪽쪽 붓고 마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모르고 살았던 거거든요. 치약은 특히 연세가 올라가실수록 바꾸셔야 되는 되게 중요한 이유가 나이가 들면 무조건 침이 적어져요. 그 침 마르는데 거기다가 계면활성제까지 더 집어넣는 건 입마름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치약 선택하는 기준은 그렇고 지금 침 많이 나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세면대가 온통 더러워지면 칫솔질 잘한 거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동으로. 마지막 얘기 하나 치약 더 드리면 양이 중요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치약 선전 보면 이렇게 칫솔 위에 쫙 짜잖아요. 이건 치약회사에서 만든 겁니다. 얼마나 쓰시면 되냐면 이 짜장면 시키고 나면 위에 초록색 완두콩 올려주는 거 있잖아요. 딱 그만큼이에요. 완두콩 사이즈만 올려놓으시는데 걔를 칫솔 위에다 이렇게 짜시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한번 쭉 바르세요 바깥쪽에. 그럼 이제 이 사이사이에 치약이 대충 묻겠죠. 여긴 별로 없단 말이죠. 이제 이걸 가지고 한 개씩 닦으시면 침 나오고 뱉는 동안도 입안에 적정 불소 농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닦다 보면 나중에 다 뱉어냈을 때 치약 맛이 하나도 안 나요. 그게 양이 많으니까 치약 냄새나 화한 맛이 계속 나는 건데 이게 사실 입안에 남는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가급적이면 적은 양을 쓰시고 오랫동안 닦으셔서 칫솔질이 끝났을 때는 치약 맛이 거의 안 느껴지도록 닦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가 내과 의사로서 하나 덧붙이자면 단맛이 없는 걸 좀 골랐으면 좋겠어요. 네, 그것도 맞습니다. 이거를 계속 써왔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거지. 없는 걸 쓰다가 다시 돌아가면 이제 엄청나게 느껴지는 그게 단맛이 똑같거든요. 근데 저는 양치 우리가 하루에 3번 하면은 굉장히 맛적으로 이 단맛이라는 거에 굉장히 노출 시간이 큰 게 양치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당 중독이 없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당 중독이 있는 분들은 무맛 탄산수 같은 거 먹어왔는데 뭐 파프리카 같은 거 막 생으로 막 먹어왔는데 양치질에서 단맛에 엄청나게 노출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단맛이 끊어야 되는 그걸 저해하는데 상당히 큰 기여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단맛, 민트맛, 계면활성제 없는 세 가지가 없는 걸 억지로 찾았는데 그래도 약간 나긴 하더라고요. 둘 다 민트가 있습니다. 민트는 확실히 민트 있고 그래도 이제 얘는 단맛이 좀 없어서 그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막 세면대 엉망 입하고 막
막 침지질 엉망이 되는 그런 걸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아시는 제품이십니까? 일단 이건 알고요. 이것도 성분상으로는 별 문제는 없을 거예요. 이것도 계면활성제는 아마 들어있을 텐데 코코일 글루타민산 나트륨 요게 이제 계면활성제거든요. 천연 계면활성제인데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치약보다 덜하다는 거지. 확실히 달고 얘는 더 덜 달고요. 네, 그리고 요거는 민트 향이 제법 있어요. 얘가 되게 순하잖아요. 저 순한 이걸로 느낌이에요. 칫솔질 하시고 그 다음에 얘를 넣어보세요. 얘 엄청 맵습니다. 얘가 매울 정도로 자극이 전혀 없는. 이건 거의 없어요, 진짜. 지금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치과 의사로서 하나는 당이 있건 없건 탄산수는 안 됩니다. 산이에요. 음료수 대신에 탄산수를 드시는 건 절대로 안 되고 맹물을 드셔야 됩니다. 탄산수 드시지 말라. 이건 치과 의사 의견이고. 제가 이 얘기 정말 많이 했습니다. 콜라 못 끊으시겠는 분들은 탄산수라도 드세요. 제로 콜라도 사실은 당만 제로일 뿐이지 강산이고 탄산수도 사실은 pH가 한 4점 어느 정도 되는데 이가 녹는 pH가 5.5래요. 탄산수가 집에서 내린 탄산수 치 뿌리는 건 한 4.0에서 4.1. 제가 그 내과 의사로서 탄산수, 그러니까 완전 플레인 네. 아무것도 없는 탄산수의 단점을 쭉 봤을 때 거의 없고 내과적으로 하나 걸리는 게 역류성 식도염이더라고요. 같은 원리겠죠. 예. 이하고 여러분 역류성 식도염이 다 두 가지입니다. 치과 의사는 그게 반대.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하나는 그 단맛에 있어서 1순위는 애들 치약이에요. 그 어렸을 때부터 단맛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적응을 시키는 게 딸기 맛, 뭐 맞아, 포도 맞아. 맛 이런 걸 사준단 맞습니다. 말이죠. 애들이 안 하니까. 그런데 맛이 없으면 아무 맛도 없으면 그냥 어렸을 때부터 치약은 이런 건가 보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점은 애들 치약을 자꾸 무불소나 저불소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더더군다나 애들은 불소 치약이 들어 있어야지만 충치 예방이 될 거잖아요. 보통 만 3세 이상은 동일하게 완두콩 크기를 쓰고 3세 미만인 경우에는 쌀알 크기만 쓰라 그래요. 근데 치약은 불소가 안 들어있으면 의미가 없는 거라 저불소나 무불소의 딸기맛 치약을 쓰시는 건 아무 의미 없는 인공 색소나 향료를 내 입안에 넣고 있는 거예요. 그 어릴 때 양치 습관이라도 길러주자.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사실 나쁜 습관을 잡아준 거였네요. 네, 맞아요. 어렸을 때 다발성 우식이를 경험한 애들이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 개의 충치를 경험했던 애들은 성인병 발생 가능성은 무지하게 높아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때 충치 만드는 건 식습관과 사실은 건강관리 습관이잖아요. 이 두 가지가 결국 성인병의 지표이기 때문에 애들부터 신경 쓰셔야 되는 건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정리하면 치약은 계면활성제, 단맛, 민트맛 세 가지가 없는 거 그냥 그다음에 이제 불소로 치면 1450. 뭐 아주 이가 관리가 평소에 되게 잘 되시는 분들 제외는 대부분은 1450이 맞고 요 정도 네 가지 원칙 지키면 될 것 같고 저는 단맛을 뺀 그 이유가 당 중독에서 벗어나고자 함이었는데 더 중요한 군이 바로 어린이들. 애초에 뭐 중독에서 탈출한 게 아니라 안 만드는 게 정답이겠죠. 와, 치약에 대해서 진짜 많이 알아가고 그러면 이제 칫솔 치약 골랐고 양치를 이제 해볼 건데 양치 방법에 대해서 아까 그 연필 잡듯이 하는 방법이 제가 어색했던 이유는 칫솔이 맞지 않았다. 제가 저걸 잡아보니까 확실히 집에 가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제가 좀 의아했던 게 이것도 거의 뭐 각인이 돼 있는 건데 국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쓸어줘야 된다. 인이 박히게 듣는 얘기인데 이거가 맞지만 이것도 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는 정해진 표준화된 칫솔질 방법은 없습니다. 이게 표준이 아닙니까? 네, 표준은 없어요. 치과 의사들이 이렇게 닦으세요라고 만든 표준 방법은 현재 없다. 그런데 그냥 많이 떠드는 방법이 있을 뿐이에요. 그 칫솔질 방법들이 제일 첫 번째 문제는 오래된 방법들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치과 의사셨는데 칫솔질 방법은 저희 아버지 교과서에 있던 게 지금도 있어요. 전혀 발전이 없었던 이유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이쪽이 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연구 개발을 아무도 안 해서 지금도 이게 최신이에요라고 얘기하는 게 6.25 전쟁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칫솔질 방법에 표준은 없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이러이러한 원리로 닦으면 되니까 엄마가 잘 가르쳐. 뭐 이렇게 써 있어요. 무슨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원칙만 그리고 엄마 알아서 해라. 뭐 그렇게 각자 알아서 닦아라 뭐 이런 나라도 있고요. 일단 지금 현재 오래된 칫솔질 방법을 개선해 보자라고 해서 칫솔질 방법을 제가 새로 만들어서 열심히 얘기하고 다닌 지가 이제 10몇 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역사 속에서 표준화를 해보자 지금 그러고 있는 건데 잘 1, 2, 3, 4번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이를 닦아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칫솔질은 치아를 깨끗하게 닦는 거야.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네네. 칫솔질은 치아와 잇몸을 닦는 거예요. 그렇죠. 예, 왜냐면 잇몸 질환을 예방하는 거니까. 예. 그러면 이제 잇몸을 닦아보자라고 생각하면 덕봉 문지르면 아프겠죠. 그래서 1번 원칙은 칫솔을 잘 고르세요. 어떤 걸로? 부드러운 걸로. 두 번째로는 연필 잡듯이 잡고 부드럽게 닦으세요. 요 첫 번째 원칙이 부드럽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은 여기다 치약을 짜면 보통 어떻게 닦으시냐면 이렇게 닦으세요. 뭐 이렇게 닦으면 저렇게 또 막 닦죠. 입을 다물고 닦으신단 말이에요. 뭐라도 좀 깨끗하게 닦아보려면 이 닦는 걸 봐야 닦여요. 설거지 하는데 핸드폰 들여다보거나 드라마 보면서
이렇게 문지르면 이게 설거지가 안 될 거잖아요. 아까 그 세면대 흘리라는 게 진짜 흘려야 되는 거기에 의도가 있네요. 이걸 보고 이렇게 닦다 보면 침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입을 크게 벌리고 이 칫솔이 내가 닦고자 하는 그 이에 닿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흘리는 게 아니라 네, 어쩔 수 없이 흘리게 됐죠. 입을 벌리니까 이렇게 자꾸 흐릅니다. 뚝뚝 떨어져. 예. 안 흘리도록 노력하지 마라. 두 번째 원칙은 입을 벌리고 네네. 닦는 치아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밥 공기를 우리가 한 5개쯤 설거지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밥 공기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놈을 이렇게 3개 또 문지르고 또 문지르고 또 문지르고 또 가서 또 문지르고 또 문지르고 또 문지르고 이렇게 문지르면 여기 갈 때 아까 닿았던 자리에만 닿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밥 공기를 손에 들고 돌아가면서 뽀득뽀득하게 다 닦아서 하나 엎어놓고 두 번째 하는 거잖아요. 그 이도 한 개씩 닦으셔야 돼요. 지금 듣기로는 셀프 치과 치료 느낌인데요. 예전에 유명한 치과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아무리 치과 치료가 효율적이라도 환자의 도움 없이 완치는 불가능하다. 매일매일 내가 치료한다고 생각하시고 이를 닦으셔야 돼요. 이 마지막 얘기가 제일 중요할 수 있는데 아까 어딜 닦아요? 그랬더니 잇몸을 닦는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칫솔이 잇몸을 향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우리가 이를 닦을 때 칫솔이 이렇게 닿아서 문지르면 이게 잇몸을 향하는 게 아니죠. 이게 잇몸을 향하게 이렇게 기울이셔서 이렇게 돼야 잇몸을 향합니다. 원칙은 이렇게 4가지예요. 첫 번째는 부드러운 칫솔로 부드럽게 연필 잡듯이. 그래서 1번이 S입니다. 소프트. 두 번째는 입을 벌리고 닦는 치아를 보세요. 두 번째 O예요. 오픈입니다. 입 벌리시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 개씩 닦으세요. 그래서 1입니다. 세 번째가 O고 마지막이 D예요. 잇몸 쪽으로 칫솔을 깊이 넣으세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자분한테 설명을 막 하면 이제 환자분이 집에 돌아가실 거잖아요. 이제 저희 치과에서 칫솔질을 배웠다. 보통 환자분 한 얘기가 그렇습니다. 오늘 치과 갔다 왔는데 그 원장 말 더럽게 많더라 막 이러면서 이를 닦으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오늘 부드러운 칫솔을 하나 사갖고 왔어. 이거를 연필 잡듯이 잡으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치약을 조금만 짜라고 그랬지. 그 다음번에는 부드러운 건 내가 들었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더라? O인데 입을 벌리라고 그랬어. 입을 벌리고 거울 앞에 이렇게 다가갑니다. 그러고서는 한 개씩 닦으라고 그랬지. 한 개. 잇몸을 닦으라고 그랬어. 이거 기억하라고 그 SOD를 만들어서 환자분들한테 기억하라고 이렇게 약자를 만들어. 아니 근데 사실. 원장님 네. 진짜 제가 참 뭐 반성이기도 하고 이거는 원장님이 이렇게 수없이 많이 계속 반복해서 말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저도 이걸 들어도 또 들으면 새로워요. 그렇죠. 옆에서 누구 잔소리하는 사람 없으면 네, 또 멀리 그러니까 떠나가는 거거든요. 제가 원장님 영상도 많이 봤고 SOD의 뜻도 압니다. 그런데도 들으면 또 새롭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얘기해야 되는 게 죄송하지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치과 의사나 그다음에 치과 위생사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학교나 교수나 이런 분들도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이유가 다는 못하더라도 이런 사람의 숫자가 좀 늘면 국민들이 건강해지는 걸 거니까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혀 특별하지 않은 거고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것도 100번을 얘기해도 저부터 이미 계속 까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SOD 이 시간에 정말 이거 4가지 원칙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첫 번째가 부드러운 칫솔을 연필 잡듯이 잡는다. 부드럽게 닦는다. 네, 부드럽게 그렇죠. 닦는다. 네. 두 번째는 입을 벌리고 닦는다.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씩 닦는다. 그렇죠. 네 번째는 잇몸을 향한다. 예. 정말 생각보면 당연한 건데. 간단한데 실천이 잘 안 되는 게요. 이거 이제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한 개씩 닦으라고 했으니까 거울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닦아요. 이렇게 닦다가 옆에서 이제 카톡 그런단 말이죠. 그럼 칫솔을 물고 이렇게 카톡을 봐요. 네네. 그러고 나면 그 다음번에는 이렇게 닦아요. 다시 또 이거. 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습관화가 될 때까지는 제일 짧아도 6개월이래요. 6개월 내내 마음을 다잡고 수련하듯이 절대로 칫솔질 하실 때 핸드폰 들고 들어가지 마라. 그다음에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저녁에는요. 치약 없이 소파에 앉아서 닦으세요. 닦다가 뭐가 나오면 삼키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지 어차피 들어가면 음식물이고 어차피 들어가다 좀 걸려있는 게 있는 거잖아요. 치약 없이 꼼꼼하게 하나씩 다 닦아서 연습하시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한 번 더 닦으시고 한 석 달 지나면 두 과정을 합치실 수 있어요. 제가 그 교정을 했거든요. 네. 설치 교정을 하면서 3년을 30분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고되고 진짜 외롭고 진짜 슬픈 작업인지 제가 잘 아는데 교정기 떼고 거의 3분으로 다시 줄었습니다. 정말 탈출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하는 거 이제 일반 칫솔하고 시간 칫솔 딱 2개만 하는데 교정이라는 동기가 없이 정말 일반인 전 국민이 그것도 10분, 15분을 진짜 입을 벌리면서 하는 거는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 같고 운동을 교육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뭐 그렇죠. 습관화 시킨다라는 네네. 측면에서 비슷한데 애들 때부터 교육시키면 그냥 칫솔질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애들 교육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초등학교 학교 구강보건 교육도 열심히 하고 있는 이유가 얘네들부터 가르치면 그냥 칫솔질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평생 동안. 애들은 예. 훨씬 더 쉽게 배울 것 또 다른 거 같긴 하나는
이제 일정 부분의 연령이 올라가면 그동안에 치과에서 고생했던 게 있고 웬만하면 틀니 안 하고 싶다, 임플란트 안 하고 싶다라는 욕망이 좀 커지는 연령대가 있어요. 내이 살리고 싶다. 그 연령대 분들은 되게 빨리 바뀌세요. 자기가 의지가 있어서. 그럴 것 같습니다. 동기가 네.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은 안타깝게도 칫솔을 연필 잡듯이 쥐는 게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관절염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요 연습이 웬만큼 돼서 원리를 습득하시면 전동 칫솔 쓰시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대고만 있으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동안에 막 이렇게 물들렀던 분한테 전동 칫솔을 주면 정말로 사고 치세요. 충분히 연습하셔서 손으로 잘 닦을 수 있지만 좀 편한 걸 찾고 싶다는 그 단계에서. 왜냐면 운동이 똑같은 게 뭐냐면 건강이 망가져야 운동하기 시작하거든요. 당뇨라는 뭐 그런 게 이제 딱 걸리면 습관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뭐 당뇨가 그렇죠.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거죠. 네네네. 그래서 20, 30대는 안 하죠. 당연히 저도 안 했고 20, 30대. 운동도 이제 사실 습관이 들면 그 안에서 또 재미가 있고 건강 동기를 떠나서 어느 순간인가 그냥 매일 하게 되고. 칫솔질도 재밌다고 그러시는 분들 많아요. 무슨 재미가 있냐면요, 그동안 살면서 위에 왼쪽 맨뒤 어금니가 깨끗해졌으니까 다음 이를 닦아볼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한 번도 없죠. 그냥 막 거품 내면 끝났지 그 이가 깨끗해진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는 이가 깨끗해진 게 뭔지를 느끼게 되세요. 그리고 이것저것 다 떠나서 이가 없으면 영양 공급할 방법이 없어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혈압당뇨 고지혈증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메이저잖아요. 네. 치주염이 우리 몸에 미치는 악영향에 비해서 굉장히 과소평가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못 먹고 이걸 떠나서 그걸로 문제가 생겨서 돌아가시는 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딱 한 가지 이런 겁니다. 우리 몸에 혈관이 열려 있으면 혈관 안으로 세균이 들어가서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단 말이죠. 이렇게 비볐는데 눈에서 피가 나면 잘못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귀를 팠는데 귀에서 피가 나면 큰일 난 거거든요. 사실은 몸에서 피가 나면 되게 위험한 일인데 입안에서 피가 나는 걸로는 피나네 그러고 치과에 안 와요. 이게 죽을 수도 있는 병입니다. 잇몸 질환이. 치주염만큼 사망에 기하는 바가 큰 게 없는데 눈 비볐을 때 피난다. 와 정말 끔찍한데. 그 안과 선생님이 보면 깜짝 놀랄 일이 있거든요. 이빨에서 피나는 건 피나나 보다 그냥 그러고들 마세요. 네네. 큰 병입니다. 다음 또 칫솔이 워낙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네. 질문을 좀 이어가 보면 원님께서 치간 칫솔이 그냥 칫솔보다 더 중요하다. 그 얘기는 왜 드리냐면요. 네. 제가 아까 충치와 잇몸 질환 얘기를 드렸잖아요. 아, 네. 칫솔은 충치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다. 치약이 충치다. 우리 몸에 이와 이가 이렇게 달라붙은 자리가 있어요. 요 붙은 자리 사이에서 충치가 생깁니다. 그리고 요 자리에서 잇몸 질환이 시작된대요. 그 치약끼리 맞닿은 면의 충치와 잇몸 질환의 시작점 두 군데를 관리하는 게 치간 칫솔이에요. 치간 칫솔은 양쪽에 다 역할이 큽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얘기할 때 오늘 너무 피곤해서 도저히 칫솔질 못하겠다. 이럴 때도 치간 칫솔을 써야 된다. 1번이 치간 칫솔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칫솔질입니다. 근데 이 치간 칫솔이라는 게 생각보다는 쓰기가 되게 편한데 안 써봤기 때문에 여기다 뭘 집어넣는 거가 되게 무서우세요. 이빨 사이 구멍이 안 보이면 못 넣을 줄 알고 계세요. 치간 칫솔도 기본적으로는 이쪽 이가 있고요. 이쪽 이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잇몸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이 세 면을 다 닦아야 돼요. 그래서 그 3면을 닦는다고 보면 치간 칫솔 털이 그 세 면에 꽉 차야 됩니다. 집어넣었을 때 이걸 넣어도 되나? 이렇게 어씨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게 맞는 사이즈예요. 쑥 들어갔다 나오는 거는 바풀만 밀어내는 이쑤시개입니다. 실은 제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려요. 누가 방바닥 닦으라고 그러는데 빗자루 주는 거하고 실 한 가닥 주고 실 가지고 이렇게 긁어서 닦으라고 그러면 이게 효율적이겠느냐.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는 이제 면이 이렇게 매끈하면 실 가지고 힘들지만 어떻게 닦을 수 있어요. 근데 치아면이 이렇게 생겼대요. 이렇게 된 사이는 아무리 치실질을 해도 안 닦이는 자리가 있다는 거죠. 효율성 면으로 봤을 때 1번. 두 번째로는 편의성 면으로 봤을 때 치간 칫솔이 치실보다 한참 위에 있어요. 치간 칫솔을 쓰면 치실은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저 치실에 관련된 얘기도 되게 오래된 얘기예요. 치간 칫솔이 현대 기술이다. 그럼요. 아기들 이제 도저히 그 구멍에 못 넣는 애들 치실을 써라.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구멍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아, 애기도 치간 칫솔도 예, 되는 다 건가요? 들어갑니다. 이 두 개가 이렇게 겹쳐 있는 분들은 안 들어가요. 해부학적으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정말로 있는 분 제외하고는 치간 칫솔은 안 들어가시는 분이 없어요.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이거는 명확하네요. 치간 칫솔이 답이네요. 일단. 네. 아, 근데 이제 치간 칫솔이 좀 안타까운 게 뭐가 있냐면 네네. 마트나 이런 데 가보시면 이렇게 박스에 넣어서도 팔고 한 줄로 쭉 이렇게 10개씩 들어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대부분 다 중국에서 만들어서 들어오는데 퀄리티가 무지하게 떨어집니다. 요 안에 들어가서 역할을 하는 건 뭐냐면 치간 칫솔의 털이에요. 뭐요? 이게 닦여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철사가 두껍고 털이 삐죽삐죽 나와 있으면 택도 없어요. 네. 아, 근데 뭐냐면 이거는 잘 못 넣겠던데. 이렇게 90도로 꺾여야. 그건 안 써보셔서 그렇고요. 사이즈가 맞는 걸 쓰시면 기역자로 된 건 못 집어넣습니다. 오히려 그런 네. 건가요? 왜냐하면 오. 치아 사이에 집어넣는데 힘을 가지고 뒤에서 미는 거하고요. 이렇게 기역자로 미는 거하고는 회전 반경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치간 칫솔 제대로 쓰시는 분들은 기역자 치간 칫솔은 거의 못 쓰세요. 어금니도 그렇습니까? 네. 아, 일자로 도저히 안 들어갔는데. 네. 들어가요. 아, 네. 네. 들어갑니다. 제 아래 앞니를 한번 보시렵니까? 삐뚤삐뚤한 거 보이세요? 여기 치간 칫솔 들어갈 것처럼 보이세요? 아, 삐뚤삐뚤해서 예, 안 들어갈 것 같은 포인트도 있네요. 아. 네. 아, 거기 진짜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네.
아, 네. 들어가죠. 아, 네네네네. 기본적으로는 치간 칫솔은 있는 구멍을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미리가 있던데. 이게 보시면 미리가요 국제 표준이 있습니다. 두꺼운 쇠 철판에다가 드릴로 구멍을 조그맣게 뚫어요. 구멍 안에 이거를 쑤셔넣어 보는 거예요. 꽉 차게 들어가면 아 이게 사이즈 1번이다. 그러면 그 쇠 구멍 속에 얘를 집어넣었을 때 철사는 두껍고 털이 얼마 없으면 꽉 차겠죠. 근데 철사가 얇고 털이 많아도 꽉 차겠죠. 그 규격 사이즈에 따라서 같은 사이즈에서도 품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치아 사이즈에 맞는 걸 쓰셔야 되는데 이렇게 큰 사이즈의 치간 칫솔들이 잇몸 질환용 치간 칫솔인데 야, 정말 이건 말 그대로 이걸 넣어도 되나 네. 하는 크기인데요, 이거 진짜. 네. 야, 이거 넣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요렇게 여기 사이에 이 4개가 네. 잇몸 질환용이에요. 네네. 그리고 이 밑에 5개의 사이즈가 더 있어요. 요만한 것도 있고요. 이게 지금 선생님이 쓰고 계신 그 정도 사이즈인데 그 다음 사이즈는 이렇게 5개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한 20대에서 30대 사이는 대부분 다 여기하고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어렸을 때 관리가 안 돼서 이미 뼈가 이만큼 녹아서 없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구멍 뚫린 거 보이세요? 이게 헐거운 겁니다. 요걸 한번 넣어볼게요. 이거 쓰면 안 될 것 같은. 예, 넣어보세요. 이게 약간의 마찰력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이거 들어가게 안 생겼잖아요. 이게 맞는 사이즈인데 치간 칫솔이 들어갔다 나올 때 피가 나거나 두 번째 쓸리는 느낌이 나면 그 자리가 염증입니다. 피 나는 거는 매일 치간 칫솔을 하루에 한 번, 사이즈가 맞으면 한 번만 넣었다 빼시는 거예요. 그렇게 쓰시면 일주일 지나면 피 나는 게 싹 다 없어져요. 이거를 써서 네. 더 막 벌어지고 그러진 않습니까?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얘가 들어갔다 나온다고 치아 사이가 벌어지거나 구멍이 커지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치과 의사로 드리는 얘기가 아니고 논문에 나와 있어요. 이미 다. 얘는 한 개에 2,000 몇백 원이에요. 한 개에 2,000 몇백 원이라 이게 안타깝게도 시중에는 안 돌아다녀요. 치과에서 판매를 하거나 요즘은 그나마 인터넷에서 판매를 해요. 한 개 2,000원 진짜 부담이긴 합니다. 2주를 써요. 2주. 보통 2개 내지 3개 사이즈를 쓰게 되거든요. 모든 이가 구멍 크기가 같은 게 아니니까. 제일 좋은 건 치과 의사나 치과 의상사한테 사이즈가 이게 맞아요 라는 얘기를 딱 들으시면 좋은데 해드릴 수 있는 치과의 숫자도 그리 많지는 않아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것도 대학에서 좀 가르쳐서 밖에 나와서 환자분들한테 치간 칫솔 처방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교육도 제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치과도 조금 이제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더 중요한 건 이제 환자분들도 치간 칫솔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 반드시 칫솔보다도 1순위가 치간 칫솔이라고 하니까 치간 칫솔만큼은 꼭 한번 다 구매하셔서 사용해 보시도록 하고요. 3가지 정도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미백 치약 어떻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미백 치약은 이렇게 얘기하면 잡혀갈지도 모르는데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미백은 옥시크린하고 똑같아요. 이에 붙어있는 속에 들어있는 색소를 산소방울이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과산화수소 같은 거가 이에 닿으면 이가 하얘진대요. 그런데 이게 농도가 높아지면 위험하기 때문에 치과에서 쓰는 건 보통 10%부터 40%까지의 농도를 써요. 치약 안에는 최대 3%까지밖에 못 집어넣습니다. 효과가 없어요. 미백 치약은 효과가 없습니다.